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다룰 얘기가 많아서 일단 네. 저희가 키워드 3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가족 선관위입니다. 물음표를 하나 달아봤어요. 저는 선관위 고위직의 가족관계도까지 공부하게 될 줄은 참 몰랐다. 그러니까요.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제기되고 있는 채용 비리 의혹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는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부총장까지 예. 이제 사무차장까지 해서 가족을 채용을 했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외에도 많다라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지난달에 5월 내내 문제가 되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5급 이상, 그러니까 3권 이상의 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 심지어 이제 뭐 형 찬스까지 이제 형님 찬스까지 사용한 경우들이 나왔고, 뭐 자식은 물론이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 채용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의혹이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명에서 그치는 문제겠느냐. 더 있는데 이제 충분히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부에 뭐 수사가 직접적으로 제기가 되든지 혹은 뭐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의혹이 나오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론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주중에였는데 이게 그렇죠. 주말에 여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특히 지난주 내내 문제가 됐던 게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이 수사를 위한 이제 자료 축적에 있어서도 좀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다른 기관들은 다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사를 받는데 왜 선관위만 예외적으로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거부를 하느냐, 이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예. 이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거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공생관계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현수막 하나를 걸더라도 예.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걸면 문구를 자꾸 트집을 잡아서 선관위에서 뭐 현수막을 떼라든지 문구를 수정하라든지 이런 요구를 계속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이런 주장을 기존에도 이제 계속 해왔었거든요. 뭐 그거 외에도 선거 감독을 할 때도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한다든지 뭐 혹은 이제 유권 해석을 할 때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건 계속 이제 여당 주장인데 예. 그런 주장을 해오는 배경에는 결국 뭐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선관위의 위원이나 혹은 뭐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에 좀 협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문제가 불거진 김에 선관위 내부에 여러 문제들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한번 처리를 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선관위를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습니다. 총선 한 예. 10개월 남았으니까 예. 그 전에 좀 바짝 고삐를 조여서 총선 앞두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의 문구에서부터 이 선거 관련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 선관위가 일일이 뭐 지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거.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넓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이제 균형을 좀 맞춰보자라는 게 국민의힘 쪽의 어떤 입장인 것 같고 예.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길들이기 하려고 이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노태학 위원장도 사퇴해라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에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여야의 삿바 싸움은 네. 아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선관위 입장을 좀 짚어볼게요. 이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뭐 헌법도 나오고 감사원법도 나오고 뭐 네. 국가공무원법도 나오고 막 모든 법률이랑 법률 용어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지만 거부하지만 국정조사나 국민권익위 조사는 또 그냥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감사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두 기관의 오랜 인연 혹은 악연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기관의 명칭이 명시돼 있는 몇 개 안 되는 헌법기관 중에 이제 2개인 건데 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워낙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그 민감도가 높은 국민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87년에 헌법을 개정할 때도 선관위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이제 통할하는 행정기관 안에 넣질 않고 따로 이제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오랜 전통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행정부 산하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산하의 기관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행정부의 통할을 받는 감사원이 직접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이 기관의 어떤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별도로 고려해달라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고 예. 실제로 그래서 감사원도 웬만하면 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사를 시도하지 않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론의 어떤 그 불만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여야 공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예.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기왕에 이렇게 된 김에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좀 해보자.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선관위에서는 이게 만약에 전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예.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시도가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에 이제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원은 감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던데 고발까지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이제 감사원이 고발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근데 어느 기관에서 이걸 담당해가지고 예. 뭐 이 역할을 갈라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고발하면 뭐 검찰에 고발할 경우에는 그러면 감사원 거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할 거냐 이게 좀 안 될 경우에는 헌법 관련해가지고 헌재로 가져가서 그러면 역할 조정을 어떻게 할지를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할 거냐 예. 좀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있지만 직접적인 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다소 회의적이다. 결국 이것도 사파 싸움의 일환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의 속도가 나면 감사원 쪽에서는 이제 풀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예.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한다고 하는데 네. 국정조사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지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짧게만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여야가 국정조사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어요. 근데 예. 이제 대상을 어디까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거든요. 예, 특히 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범위를 좀 넓혀서 선거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인데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번 이제 인사 관련된 부분, 이제 가족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거지 넓히게 되면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이 선관위에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예. 여당에서 그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다 보니까 예. 오늘 뭐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또 준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낙연의 귀환이라고 저희가 키워드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방선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 유학길에 올랐다가 귀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귀국 계획을 입장을 밝힌 SNS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들 곳이 잃었다. 마음 들 곳을 잃었다. 국가를 위한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라고 어제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24일에 이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정치의 용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할 바를 하겠다. 이제 이 부분을 뭐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 부분이 긴 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2단락이에요. 이제 예. 앞에는 1년 동안 뭐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미국에서 어떤 강연을 했고, 뭐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이제 서술하는 쪽으로 이제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저글을 썼는데, 예. 뭐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24일에 귀국하는데 지금 6월 초부터 벌써 이제 한국에 돌아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포부를 밝히고 있단 말이죠. 예. 게다가 이제 미국을 떠나긴 하지만 유럽을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말하자면 자신의 활동 보고를 하자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마 월말에 하는 게 모양상으로는 더 자연스러운데 예. 미리 밝히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정치 활동 재개를 위해서 포석을 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혁신 요구가 당 내에서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비명계 일각에서는 결국 혁신위를 가동한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 이제 공세를 조금씩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정치 복귀를 위한 어떤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당내 상황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예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예열을 위해서 국민을 거론하고 국가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나중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선언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분위기가 6월 내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지켜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 구상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이렇게 단어를 뱉을 때는 그냥 국내에 들어와서 언론 앞에서 하는 게 사실 가장 빠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미리 한다는 건 조금씩 메시지를 더 자주 귀국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조금씩 더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이나 파괴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또 많이 오래 떠나 있었고 그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이 어떤 이 위치가 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낙연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름은 걸고는 있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30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면 여러 좀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씩 좀 준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계파 갈등이 심화한다는 건 불가피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혁신기구를 새로 출범을 할 거고 예. 그 혁신기구의 전권을 위임하는 거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당내의 압박이 좀 심화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명계도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데 혁신이 이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복귀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당내 상황이 6월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포석으로서의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이 있다. 거기까지 좀 종합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이 궁금합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빠르면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아마 예. 주말 동안에 좀 여러 이야기가 진척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누구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할 건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외부 인사의 무게감이 좀 상당히 좀 실릴 수 있어야 되고 기존의 이익관계에 의해서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당내 사정에 대해서 좀 어두울 가능성이 있다. 외부 인사의 약점이 최대 약점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당내 사정을 잘 모르다 보면 당 내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누구를 인선하는지가 좀 가장 관심이고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좀 확정을 못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계획 그리고 혁신의 전망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숨은 실세 찾기, 마치 숨은 그림과도 같은 숨은 실세 찾기로 저희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때 아닌 실세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일단 그 시작을 한 거는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당내 5인회가 있다. 네. 이 파장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물론 이용호 의원은 사과글까지 올렸습니다만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숫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선 실세가 있다는 얘기가 여당에서 제기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죠. 근데 그 전에도 뭐 박근혜 정부 때를 떠올려 보시면 예. 뭐 7인회 같은 별도의 조직이 있다든지 혹은 예. 뭐 십상시가 청와대를 주무르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예. 여당 내 분란이 시작되고 이랬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인회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용호 의원 정도 되는 뭐 재선 의원급의 무게감이 있는 인사가 말을 했다가 그걸 다시 되감아 가지고 걷어들이는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이례적 사과까지 나왔을 정도로 당내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용호 의원이 이 얘기를 제기하게 된 것도 재선 의원급으로 아마 최고위원회에 이제 출마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공석으로 돼 있는 예.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리. 근데 이제 출마 안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예. 최고위원 회의 자체가 유명무실화 돼 있다. 별도로 의견을 모으고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 그게 오인회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당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야 되는 최고위원 회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혹은 별도의 조직에서 의결된 내용을 사실상 그냥 추인하는, 그러니까 통과 의뢰 정도로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 아니냐. 예. 최고위원 회의조차도 유명무실한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본질로 숨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숨은 실세 찾기라는 것은 결국 숨은 권력 찾기, 실제 권력 찾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이용호 의원이 사실 걷어들여서 더 궁금증을 자아낸 건 그렇습니다. 아닌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의 5인의 명단이 아니라 진짜 명단은 따로 있다. 네. 이번 주에 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해서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죠. 이제 이슈 자체가 당내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파고들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체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는 있어요. 숫자까지 나왔지만 뭐 예. 거기서 이제 거론되는 이름들이 주로 당내 공식 조직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뭐 배현진 부총장이라든지 뭐 예. 박성민 부총장이라든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위 샌드위치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좀 의결을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거 자체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최고위원 회의 혹은 당직자를 벗어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위 권력 실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 여당 자체가 지금 이제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용산과 가까운 별도의 다른 실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연결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대목이기도 한 거죠.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7인회라든지 십상시의 사례를 좀 짚어주시면서 이게 사실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아픈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윤핵관도 짚어주시고 네. 이번에 또 뭐 오인의 얘기가 자꾸 나오고 약간 지도부의 지도력이 좀 부재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잖아요. 네. 이런 실세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여당이 균형을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뭐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때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용산이 결국 이제 그립을 완전히 강하게 쥐고 있는 상태고 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파트너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출장소처럼 이렇게 아주 비하적 표현을 하자면 용산 출장소처럼 그냥 하명된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만 남게 되면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십상시라든지 7인회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예. 공식 조직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권력이 운용된다라는 위험성을 제기한 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이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용산이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사실상 그런 역할을 여당이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대통령실이 끌고 가면 그걸 보조하는 역할로만 그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단순히 이제 이 여당의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목소리인 것을 넘어서서 상황을 좀 조정하기 위한 거,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거, 국정 조정의 어떤 국정 역할의 이제 파트너로서의 여당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오인회 같은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여당 최고위원회의가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여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것만으로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피하지 말고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